하하이! 여러분 얘 누군지 아시죠? 토트넘의 유망주 하비 화이트인데요. 콘테의 화이트 활용법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해요. 니스전의 장면입니다. 미드필더인 화이트가 중앙 맨 위에 위치했습니다. 어쩌다가 저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스트라이커로 나왔어요. 이 경기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머더웰전에서도 스트라이커로 나왔습니다. 공미로 표시됐지만 경기에 나서고 보니 스트라이커였죠. 물론 정통 스트라이커는 아니었고 폴스나인 혹은 딥라인 플레잉 메이커라고 하는 케인이 하는 역할처럼 내려와서 풀어주는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머더웰전에서 보면 스트라이커로 뛸 애도 없긴 했지만 굳이 톱에 안쓰고 화이트와 스킵, 투미들에 비수마가 뒤를 맞춰주는 3-5-2 포메이션도 가능하긴 했거든요. 물론 쿨루세브스키와 힐 투톱이 걱정되긴 하지만요. 그리고 니스전에서도 사실 세센용, 쿨루세브스키, 힐 삼각편대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콘테는 굳이 화이트를 폴스9 룰로 넣었죠. 그렇기에 저는 콘테가 화이트를 공미나 폴스9 옵션으로 포변을 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워낙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기에 그저 땜빵일 수도 있지만 능력을 생각했을 때는 폴스9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화이트의 원톱 장점이죠. 바로 킥력. 화이트는 킥력이 좋기 때문에 앞에 파고 들어간 선수에게 길게 찔러주거나 빈 공간을 찔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폴스9으로 출전한다면 화이트가 공을 받으러 아래로 빠지면 한 명이 따라 붙겠죠. 그러면 킥력을 이용한 패스로 중앙으로 파고드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마치 케인이 자신의 킥력을 이용해 파고드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화이트는 원 포지션이 미드필더이기에 원터치 패스와 연계에 능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공격진보다 수비의 숫자가 많지만 침투하는 에밀송에게 원터치 패스로 바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장점들만 보면 폴스9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은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화이트의 폴스9은 단점도 몇 가지 존재합니다. 우선 케인의 폴스9이 가능한 이유는 양발로 패스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왼발 오른발 능력이 데칼코마니 수준이기에 어느 위치에서든 패스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는 극단적으로 왼발만 사용하기에 전술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는 케인 같은 통짜 몸매가 아닙니다. 이 정도로 못 버티는 것은 아니지만 스트라이커 수준의 등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원터치 패스와 판단력을 통해 보완할 수는 있지만 플레이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헤딩 옵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의 공격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윙백들의 크로스를 통한 공격입니다. 하지만 화이트는 헤더가 힘들기 때문에 크로스를 통한 공격이라는 옵션이 사라지게 되어 풀리지 않는 경기에서 직선적인 공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는 도어티가 들어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도어티는 크로스보다는 연계, 컷백을 즐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우측에서 도어티, 쿨루세브스키, 화이트가 패스를 주고받으며 크로스가 아닌 패스를 통한 윙백 축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도어티는 가운데로 들어오는 성향의 윙백이기에 헤더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케인과 샬리송이 못 나오는 상황이 왔을 때는 쓸만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포지션을 떠나 어린 나이에 이곳저곳 땜빵을 뛰면 성장이 지체되는 모습이 자주 보이기에 폴스9이면 폴스9, 미드필더면 미드필더 한 포지션에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